어린 시절 사람도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무 장비 없이 깊은 바다를 누비고 해저의 어둠과 빛 사이를 마음껏 여행하는 삶.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과연 물속에서 숨을 쉬도록 진화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과학과 진화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억 년 전 바다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어느 날 아주 작은 실수를 계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르던 한 고대 어류가 물 밖에 산소를 들이마셨고 그 순간부터 진화의 길은 뒤흔들렸다. 아가미는 천천히 퇴화하기 시작했고 페라는 특이한 기관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억 년 뒤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 바로 인간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반대 질문을 마주한다. 그럼 인간이 물속에서 숨을 쉬는 생명체로 다시 되돌아가려면 어떤 진화가 필요할까? 정말 가능하기라도 할까?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어떤 지옥 같은 선택을 요구할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만약 진화가 방향을 바꾼다면 인간은 어떤 몸을 갖고 어떤 존재로 변화할까? 지금부터 진화학, 해부학, 고생물학, 생리학, 물리학을 모두 엮어 물속에서 숨쉬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추적해본다. 1940년대 유럽이 전쟁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처럼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생리적 혼란에 빠진다. 피부는 차갑게 얼어붙고 산소는 급격하게 고갈되며 폐는 물을 들이마시는 순간 생명을 잃는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장벽이 등장한다. 물속 산소 농도는 공기의 30분의 1이다. 공기 중 산소는 약 21%지만 바닷물은 단 0.7% 정도의 산소만 녹아있다. 물고기는 이 적은 산소를 아가미라는 거대한 필터로 걸러낸다. 하지만 인간은 아가미가 없고 혈액산소 친화도 낮으며 피부 표면적 부족, 폐 구조는 내부 흡입식, 물은 들어오면 즉시 폐사. 즉, 인간은 애초부터 물속 생존을 위한 구조가 1도 없다. 하지만 진화는 가끔 기적 같은 선택을 해왔다. 만약 인간이 다시 바다를 필요로 한다면, 그렇다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1단계, 얼굴 구조의 붕괴와 재조립. 물고기의 아가미는 얼굴 양옆에 거대한 절개면을 가진다. 이 틈 사이로 물이 흐르고 그 안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간은 턱, 광대, 목, 쇄골 근육이 너무 빽빽하다. 아가미가 들어갈 공간이 1도 없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일어날 진화는 다음과 같다. 얼굴 양옆뼈 구조의 후퇴, 광대뼈가 얇아지고 뒤로 밀림, 턱 근육 감소, 목 양옆에 아가미 공간 확보, 아가미 절개판 형성, 물고기의 아가미 덮개와 유사한 구조 등장, 뼈 근육이 조합된 포스프링 구조로 물의 흐름을 조절, 아가미 면적 확장. 인간이 물에서 생존하려면 현재보다 20-30배 큰 표면적이 필요하다. 즉 얼굴 절반은 사실상 아가미가 차지해야 한다. 2단계, 혈액의 변화 보라색 피. 물은 산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혈액은 이렇게 변한다. 헤모글로빈 구조 재설계, 산소 친화도를 극단적으로 높임, 철 기반이 아닌 구리 기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음. 그 경우 피는 붉은색, 보라색 또는 청록색으로 바뀜. 이는 실제로 문어와 개에서 관찰되는 방식이다. 심장 구조 변화, 산소 운반량 증가를 위해 심장 크기 2배 확장. 일부 개체에서 심장 2개 혹은 4개 구조가 등장할 가능성. 물속에서 살아가는 포유류고래도 심장이 크지만 아가미 호흡을 하려면 더 극단적 변화가 필요하다. 3단계, 신진대사 내려놓기. 인간은 산소 소비가 매우 많은 생명체다. 뇌만 해도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한다. 그러나 물속 생명체는 대부분 에너지 절약형이다. 따라서 인간이 물속에서 숨 쉬려면 뇌의 에너지 소비 감소, 뇌용량 20-30% 감소, 고등 추상 능력 일부 소실, 대신 감각기관 측선, 청각 발달, 근육 구조 변화,
미토콘드리아 밀도 감소, 지구력 위주 근육, 돌고래 물개 같은 유선형 체형으로 변함. 즉,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차분하고 느리고 유선형의 존재가 된다. 4단계 체열 문제 해결. 지방층 증가. 물은 열을 25배 빠르게 빼앗는다. 따라서 인간이 물속에서 생존하려면 피하지방 5배. 피부는 두껍고 매끄러운 젤리 피부. 체온은 36.5도에서 30도 전후로 낮춤. 땀샘의 퇴화. 털 거의 없음. 이는 고래 해우바다 사자에서 관찰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5단계 폐의 변화. 보조기관으로 퇴화. 폐는 물속 환경에서 완전히 무난한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최종 진화는 다음과 같다. 폐 크기 축소. 공기 호흡은 보조, 생존은 아가미 중심. 횡격막 약화. 후각 능력 거의 상실. 발성기관 퇴화. 초음파 기반 의사소통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물속 호흡의 진짜 문제는 산소가 아니라 CO2 배출이다. 인간은 CO2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즉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물고기는 아가미 표면에 거대한 이온 교환막을 통해 CO2를 빠르게 배출한다. 그러나 인간의 혈액은 CO2 농도 높음, pH 변화에 민감, 호흡 센서가 너무 예민, CO2가 못 빠지면 즉시 패닉 실신. 따라서 인간의 진화는 이렇게 바뀐다. 탄산탈 수요소 발달 2배 이상, 혈액 pH 완충 능력 3배 강화, 아가미 막의 CO2 배출 펌프 형성, 폐호흡 센서 둔화. 2단계는 가장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수십만 년의 합쳐진 진화가 끝난 뒤 바다는 새로운 지배자를 얻게 된다. 호모 아쿠아틸리스, 물의 인간. 얼굴 양옆에 큰 아가미 절개, 두꺼운 아가미 덮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막 구조, 측선 기관 발달, 귀 퇴화, 전신 유선형. 손가락 발가락은 물갈퀴 형태. 피부는 두꺼운 점액층, 지방층 고래 수준. 보라색 또는 청록색 혈액. 심장 2개에서 4개. 폐는 보조기관. 신장 구조 완전 재설계. 염농도 조절. 에너지 소비량 인간의 3분의 1. 행동 능력. 음성 언어 불가능. 초음파 수중 진동으로 의사소통. 100m 수심까지 무리 없이 활동. 수중에서 잠 가능. 거의 완전한 수중 생명체.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이다. 마치 오스카 쉰들러가 전쟁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거듭났듯 진화 역시 환경의 압박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새로운 종, 호모 아쿠아틸리스는 바다의 어둠 속에서, 태고적 고요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진화인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